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는 없었고 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탄성을 보인 중간 선거였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석 차이가 너무 적어서 아직 승리 선언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 2개를 빼앗았습니다. 중간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2020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무장시킨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실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승리자는 하원에서 예상보다 적은 의석을 잃게 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유권자는 경제도 생각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모든 정치 분석가들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 유권자도 승리입니다. 공화당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강한 재선으로 그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들고 대결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뇌졸중을 앓고도 공화당 상원 의석을 빼앗은 존 페르먼 당선자입니다. 3선의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해 4명의 한인 현 연방 하원 의원은 모두 당선 확정이거나 당선 확정이 확실합니다. LA 시장 선거는 리카루소 후보가 1% 미만 차이로 앞서가지만 겨우 15% 정도 개표기 때문에 승리자를 짐작할 단계가 아닙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역사상 3번째, 메릴랜드주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현 주지사인 한국의 사위 공화당 레리 호건 주지사는 임기 제한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고 그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자당 공화당 후보 대신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최초의 G세대, 최초의 아프로-쿠반 연방 하원 의원도 탄생했습니다. 25살의 맥스웰 프로스트 당선자입니다. 버먼트주는 미국에서 마지막 남은 여자 연방 의원이 없는 주였는데 어제 선거로 베카 바린트 민주당 주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처음으로 여성이면서 레즈비언인 주지사를 선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버먼트, 미시건주 유권자는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켄터키의 반낙태 주민 발의안은 찬반 차이가 미미해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공화당은 깜짝 놀랐고 놀란 정도가 샥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정도고 민주당은 희망을 보는 아침입니다. 공화당이 굉장히 강했어야지 되는 밤인데 덜 강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약했습니다. 레드 웨이브는 없었고 블루 디펜스, 블루 방어는 강했습니다. 이게 벌써 선거가 끝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서부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먼저 개표하는 지역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척 타드 MBC 앵커가 한 얘기입니다. 보통 중간선거 때는 대통령의 당이 아닌 다른 당이 이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평균 28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원에서 평균 4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상원이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의석을 한두 개 더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 하원에서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지금 7표, 5표 정도를 더 가져갔는데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평균 28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된 어젯밤이었습니다. 모든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바이든의 승리, 트럼프의 패배입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원 의석을 잃었지만 평균 28석보다도 훨씬 적은 아마도 공화당은 10표도 더 얻지 못할 게 아닐까 하원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낙태권을 캘리포니아주처럼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유권자들이 물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경제 인플레이션이지만 좀 생뚱맞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을 무척 강조했는데
그 같은 메시지도 어느 정도 통했다는 게 어제의 선거 결과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라고 봅니다. 현재 하원 의원은 어제까지 민주당이 220석 다수당이었고 공화당이 212석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주만 5개만 더 가져가면 됐는데 지금은 뭐 5개 가져갔긴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 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버지니아주에서 조짐이 시작이 됐습니다. 2지구, 7지구, 10지구 세 군데였었는데 한 군데서는 공화당이 정말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겼고 다른 곳에서는 공화당이 정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지기는 져도 그렇게 완전히 뭐 쓰러지듯이 지지는 않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짐작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제일 유명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주의 초선 의원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 다수당이 이제 그 의장이 되겠죠. 케빈 맥카티가 동부 시간으로 워싱턴 DC에서 10시에 말하자면 축하 파티를 쫙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정이 돼도 오지 않았고 결국은 새벽 1시 59분이 돼서 케빈 맥카티가 등장을 해서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이제 그때까지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그렇고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인데 아직 계산되지 않은 곳이 있고 조지아가 또 와일드 카드이기 때문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218석이 다수당인데 전체 의석이 435석이니까요. 민주당이 218석, 공화당이 224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석 정도? 11석 정도까지는 보는 전문가가 있네요. 그렇게 가져간다면 평균 28석을 가져가는데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2002년 이후에 가장 약한 그런 이제 공화당의 하원이고 상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일 처음 뉴햄프셔의 재선 의원인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부정선거를 주장한 트럼프의 지지자에게 후보에게 공화당 후보에게 이걸 받고 이겼습니다. 그것도 5% 이상 이기면 민주당이 가능성이 있는데 상원 다수당 지킬 이랬는데 5% 정도가 아니라 10%도 훨씬 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거의 개표가 끝났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기운이 와서 지금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가 아직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 힘든데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가 다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민주당이 2군데만 이기면 되는 거죠. 아마 조지아주는 결선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 애리조나와 네바다인데 지금 네바다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고 애리조나에서 우주인 출신의 마크 켈리도 역시 다 상대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부정선거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고 조지아주에서도 라파엘 워녹이라는 민주당 현 의원이 허셜 워커라는 낙태로 여러 가지 스캔들을 일으켰던 공화당 도전자에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전부 50%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50%가 안 되더라도 이기면 이기는 건데 조지아주는 12월 6일에 결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원이 어느 당이 다수당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햄프셔에서 민주당에게 아주 좋은 기운이 쭉 일어나서 결정타는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원래 공화당 의석이었습니다. 팻 투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 자리를 닥터 메흐멧 오즈라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만 먹으면 난다 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5월 달에 뇌졸중을 앓고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말하는 것이 어눌했었던 존 페르먼 부지사가 이겼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아주 결정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바다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아담 락솔트가 부정선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공화당의
이제 그 후보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요. 그런데 캐서린 그 코테스 마스터 최초의 라티나 여자 연방 하원 의원, 현 민주당 의원이 조금 앞서가고 애리조나도 역시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본가죠. 이 브레이크 메스터즈를 마크 켈리 현 의원이 조금 앞서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 가운데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공화당에게 승리죠. 팀 라이언이라는 민주당의 하원 의원. 근데 여기 상원 선거고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기는 이제 공화당의 은퇴하는 라 포트먼 의원 자리인데 이 J.D. 벤스는 뭐 캐피털리스트지만 그 힐빌리 엘리지라고 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영화 다시 보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본인이 캔사스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오하이오주로 와서 어떻게 가정도 막 어렵고 이 블루 그런 지역에서 막 쇠퇴해가고 하는 지역에서 군대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 가고 예일 법대 나오고 본인의 스토리를 쭉 써서 이 책 때문에 책이 막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되고 영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막 트럼프 전 대통령 나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워낙에 유명해요. 책과 영화로. 그래서 된 것일 수도 있고 워싱턴에서도 민주당의 그 패트 머레이 상원 의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주지사는 28개가 공화당이었고 22개가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2개를 더 가져갔습니다.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그리고 이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는 어제 선거에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역사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지사에서 제일 유명한 선거는 어제 론 디센티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완전히 뭐 승리 파티를 하려고 본인의 그 마을하고 집에 막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지고 말았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했고 론 디센티스는 입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아주에서는 스테이시 그 아브람스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브라이언 캠프 현 공화당 주지사에게 졌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표 차이로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패배를 시인을 했고 이 경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선거가 우리 주에서 없었다라고 했는데도 트럼프를 또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고 텍사스에서도 그렉 에버트가 재선됐습니다. 뉴욕에서도 역시 트럼프의 패배죠. 케이티 호철이라는 현 주지사가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앤드류 쿠모 전 주지사가 여자 문제 이런 문제로 가면서 임시로 됐었는데 이번에 선거로 완전히 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뉴욕이 공화당 주지사가 나오는가 도전자인 그 리드 제일딘 트럼프가 지지하는 하원 의원을 이겼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완전히 뒤로 낮아빠진 그런 격인데 민주당의 조시 샤피로 검찰총장이 덕 마스트리아노 주상원 의원 2019년부터 이 사람도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음모론을 주장을 했고 의사당에는 직접 갔습니다. 낙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도 결국은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로써 물결이 레드 웨이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팍스 텔레비전 보니까 제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매체가 팍스던데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팍스가 얘기하기를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쉽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주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던 사람이 적고 뭐 뉴욕도 적고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밀던 사람이 졌고 민주당이 이겼고, 애리조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가 오면은 레드카펫을 본인이 주지사 후보인데 직접 베큐만다는 카리 레이크 주지사 후보도 지금 뭐 그다지 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상원 후보인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였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브레이크 메스터도 뭐 지금 뒤처져 있고요. 조지아에서도 역시 허셜 워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티 분위기가 완전히 그 파티가 아닌 그런 게 됐죠. 그러나 본인은 선거 개표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내가 뭐 얼만큼을 사람들을 지지를 했는데 다 이길 것이고 이기면 그 크레딧 다 내가 가져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졌으니까 그러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겠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수 평론가인 스캇 제닝스 씨가 이 공화당에서도 유권자들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트럼프 쪽으로 가야지 되는가? 공화당의 원래로 가야지 되는가?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지 되는가?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안목이 있고 하는 공화당 유권자라면 이걸 보고 아, 트럼프가 전국적인 그 공화당에 승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4년 동안 하원도 잃고 상원도 잃고 백악관도 잃었고 그 뒤에 중간 선거에서도 어쩌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후보가 조금 좋았다면은 이 공화당은 지금보다 훨씬 잘했어야지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못 되고 평균 상원에서 4석, 하원에서 28석을 가져가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아무튼 하원, 상원, 백악관 뺏기고 그 뒤에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을 이기지 못하게 한 그런 그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내용은 뭐 뉴욕타임스의 2명의 기자가 평가를 한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었던 그 행사도 예정대로 할지 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공화당으로서는 지금 야, 차라리 그래도 직전에 내가 나간다 하고 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제 투표율이 더 높아졌을 테니까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고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그 주지사는 플로리다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전에 예비선거에서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뤘던 연방 상원 의원도 크게 그 승리를 했는데 론 디센티스는 20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전에 주지사였던 사람에게 히스패닉 카운티에서 특히 많은 표를 받았고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은 정말 아무튼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플로리다주가 버락 오바마가 초선 때도 그 재선 때도 이겼었던 곳이기 때문에 야, 플로리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가 했는데 다시 이제 완전히 도로 고무줄처럼 빨간색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디센티스가 이제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게 미국 전국적인 그림으로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다 뭐 옛날 것까지 뒤집어 엎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혼란 같은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잠시 뒤에 뭐 한인 후보들이라든가 LA 시장 선거라든가 역사를 만든 그런 그 결과가 많은데 저는 오늘의 미국을 방송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선거 날이라든가 개표 날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개표 선거 방송, 개표 방송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연관이 없으신 분이라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의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추세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문제들 전해드립니다. 에이시아는 의회에 얼마나 진출했나 저는 그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그 선거에서 그 개표 방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0% 개표가 됐다 하면은 뭐 엄청나게 뭐 30%대 2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예측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예측하기 가능한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LA 무슨 뭐 시의원에서 5지구의 경우에는 원래 그건 이미 예비선거에서 끝났던 그 당시에 뭐 40 거의 9%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몇 퍼센트를 받던지 전에 같이 싸우는 사람이 뭐 30%도 못 받았고 이 사람이 거의 50%인데 50%가 안 돼서 다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또 그 사이에 바뀌었네요. 상원이 민주당이 확실한 곳이 48군데 그리고 공화당이 47개.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애리조나가 68% 개표됐는데 68% 현재 애리조나도 아마 현재로서는 마크 켈리 현 민주당 의원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51%대 46%. 네바다는 75% 개표됐는데 50%대 47%이기 때문에 네바다는 뺏길 가능성도 있고요. 공화당 후보에게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현재 75%니까 25%의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바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은 딱 이것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95% 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결선 가나요? 이 라파엘 워너기 49.4%, 허셜 워커가 48.5%, 95%니까 5%에서 0.6%포인트를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이니까 결선. 이 세 군데가 정하는데 지금 한 군데는 민주당이 이기고 한 군데는 공화당이 이긴다고 하면 민주당이 49대 공화당이 48이 되거든요. 네바다 이렇게 그리고 조지아. 아무튼 조지아까지 가야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가 미국 의회에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숫자가 계산되진 않았지만 0.9%밖에 안 됩니다. 연방 차원에서. 인구는 6% 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2055년이 되면은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더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빼고는 다른 연방 선출직까지 다 합치면 한 2.8% 정도는 차지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 인종이. 그런데 이번에도 미시건주에서 첫 번째로 인도계 연방 하원의원이 결정이 된 겁니다. 탄생된 겁니다. 쉬리 타네다라는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요 보면은 개표를 어떤 곳은 퍼센테이지로 하고 어떤 곳은 뭐 투표함으로 하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뭐 확실한 겁니다. 영킴 후보도 뭐 계속 거의 20% 정도 앞서가고 있고 미셸 후보가 아니라 의원도 미셸 스틸 의원도 뭐 10% 이상 앞서가고 있거든요. 제이 첸에게. 영김 의원도 아슈아 마우무드 에게 뭐 18%, 19% 거의 20%까지 되기 때문에 된 거고 앤디 김 삼선 의원이죠. 다른 세 명의 의원들은 재선에 도전을 한 것이고 뉴저지주의 3지구에 역시 여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돈 많은 캐피털리스트가 나왔었는데 가뿐하게 이겼던데요. 95% 제가 개표된 것으로 봤을 때 55%대 44%였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하원 의원의 뉴저지의 1지구, 7지구, 3지구를 보면은 3지구가 이미 결정이 됐어야지 되는데 아니 왜 안 나와요? 3지구 여긴가요? 여기도 아니고 뉴저지주 1지구, 2지구, 3지구. 네. 55%대 95% 제가 했던 것이 레이티스트네요. 55대 44인데 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큰 표 차이로 앤디 김은 이제 김창준 연방 하원의 의원에 이어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3선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워싱턴의 10지구의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도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워싱턴주의
10지구니까요. 지금 제가 도표를 보고 있는데 57%대 43%니까 이게 밤에 자기 전에 봤을 때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 간격이 56% 개표 현재 그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57% 그리고 43% 받으니까 한인 현직 의원은 모두 무난히 당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LA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LA 시장에 대해서 리카르소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리카르소 후보가 또 왜 이 표를 또 LA 타임스가 뒤로 밀어놨나요? 네. 아직도 지금 전체적인 게 14.04% 나온 것으로 해서 50.8% 대 49.2%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4배 정도 더 남았나요? 뭐 아무튼 뭐 20%도 개표되지 않아서 리카르소 후보가 이기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리카르소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비가 왔는데도 현장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을 텐데요. 어쨌든 어느 지역의 투표가 누구에게 더 많이 갔느냐인데 현재로서는 LA 그 시장은 누가 된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뭐 앞서간다 하더라도 지금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으니까요. 리카르소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로 많은 역사가 나왔는데 우선 한인들과도 연관이 있는 메릴랜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지금까지 주지사가 레리 호건 주지사인데 인기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질 못한 거예요. 레리 호건도 어나더 공화당의 뭐 대선 후보군으로 1진은 아니지만 2진, 3진 정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화당이었잖아요. 메릴랜드주가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리버럴한데도 주지사는 또 공화당이 지금 됐었는데 이걸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것도 미국 역사상 50개 주인데 미국에서 흑인 주지사가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인데도 첫 번째는 뭐 1800년대에 뭐 누가 뭐 탄핵당할 때 뭐 5주일 임시로 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지니아주에서 다 노예제가 있었던 데네요. 버지니아주에서 로렌스 더글라스 와일더 1989년도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주지사가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 건데 44살이거든요. 웨스모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메릴랜드주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NPR 방송에 앵커가 물어봤어요. 거기가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앞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이렇게 역사상 메릴랜드주에서는 처음으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주지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제가 주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꼭 인종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주지사의 권한 같은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노예제에 대해서 가르친다던가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대로 배우고 그런 것을 없애면 된다 하는 것으로 그런 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고요. 원래 군 출신이고요. 정치 신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화당의 댄 칵스라는 완전 극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하원 의원이고 레리 호건은 같은 공화당인데도 이 사람은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약간의 선거 기금은 기부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 공화당 후보에게 기부한 것보다 엄청 많이 민주당 후보에게 인기 있는 메릴랜드주의 한국의 사위라고 불린 레리 호건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고 웨스모어가 미국에서 역사상 세 번째로 메릴랜드주에서 첫 번째로 흑인 주지사로 됐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민 1세대죠. 그렇죠? 이민 1세대와 여러분의 자녀인 이민 1.5세대일 수도 있고 이민 2세대와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이 역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제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나의 개인적인 그 성향과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버몬트주가 미국 50개 주에서 50번째로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고요. 주 상원 의원입니다. 그 베카, 그 발린트라는. 그런데 이 그 연방 버몬트주의 최초의 여성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은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버몬트주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두 가지가 그 역사적으로 많은 그 다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주의 상원 의원이면서 주 상원 의장도 했고 원래 그 중학교 선생님이셨답니다. 이 일이 있고요. 비슷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도요. 처음으로 레즈비언 주지사를 탄생시켰습니다. 모라 힐리라는 첫 번째 레즈비언 주지사, 주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그리고 매사추세츠에서 바로 최초의 그 레즈비언 주지사를 탄생시켰는데, 그 레즈비언 주지사가요, 공화당이 8년 동안 지켰던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물론 매사추세츠니까 진보적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공화당 주지사가 있었던 그 자리를 레즈비언 민주당 여자 주지사로 만들었다는, 이게 지금 매사추세츠의 흐름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승리 선언하고 하는 연설할 때 모든 소녀와 성소수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 이제 성소수자로서 그동안 받아왔었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있고, 역시 이 매사추세츠의 첫 번째 레즈비언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던 전 그 주 하원 의원에게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동 의장까지 했거든요. 그런 일이 매사추세츠에서 있고, 또 하나는 매사추세츠주는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부지사도 여성입니다. 킴 드릭스콜이라고. 지금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햄프셔주는 그 하원의 양성이면서 성전환을 한 남자, 제임스 로스너,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이 당선됐거든요. 그 밖에도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뭐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뭐 여러분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34지구를 제가 어느 정도 차인지 보지 않았네요. 광고 나갈 때 봐야 되겠네요. 데이비 킴, 지미 고메스 후보와 굉장히 잘 싸웠던 데이비 킴 그 연방 하원의원 후보도 오픈리 게이잖아요. 이렇게 미국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오레곤주의 그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양성이잖아요. 2015년에 처음으로 그런 것을 밝혔고, 콜로라도의 자레드 폴리스 첫 오픈리 게이 주지사 2018년도에 됐었고, 뉴저지의 짐 맥그리비 주지사 2001년도에 선출돼서, 이 사람은 2001년도에 선출돼서 본인이 그 주지사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가 2004년도에 사임할 때, 그 사임할 때 사퇴 연설에서 말했죠.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걸 숨기고 아는 사람은 알고 공직생활하고 사퇴할 때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딱 공개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같은 성소수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던가 이랬는데, 지금은 오픈리 게이, 오픈리 양성 이런 것을 사회에서 그냥 정치인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알칸소를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제 우리가 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처음부터 뭐 대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라 허카비 백악관의 그 대변인을 했었죠. 정말 잘했어요. 씩씩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갔는데 당선 지금 유력하고, 알칸소도 매사추세츠와 마찬가지로 부지사도 여성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정치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대물림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그 오지구의 그 시의원 뭐 당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야브슬로바스키잖아요. 제브 야브슬로바스키. 그러니까 그 전에 20년 동안이나 LA 지금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곳에 또 선출직으로 나간 이번에 그 출마한 그런데 이 오지구의 시의원 당선자도 역시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했었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거나 그런 그 패밀리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 부시도 아버지 부시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런 감이 많이 있고 세라 허카비 알칸소 주지사도 아버지가 마이크 허카비가 복음주의 목사면서 알칸소의 주지사였습니다. 물론 알칸소는 인구가 몇십만 명 되지 않지만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한 지역구만큼도 인구가 못 될 수도 있지만 LA가 시가 400만 명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정치에서도 이런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변화하는 것은 여전히 변화하고 저렇게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는 그 존 페러만처럼 뇌졸중을 앓고 한 번이자 유일한 그 후보 토론회에서 말이 어눌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뽑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시각과 그러면서도 전통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엘리트 집안이라든가 이런 그 내림, 대물림도 여전히 같이 이어가는 대물림 받는 사람은 조금 쉽죠. 대물림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인도계 최초의 연방 여성 하원 의원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는 역시 그 굉장히 예비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물결이 강했었고 그 물결은 거의가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걸 본인이 당선돼서 어떻게 뒤집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화당에서 또 혹은 민주당에서야 그렇다고 치고 공화당에서조차 이렇게 물리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의식이 단단히 아직은 있구나. 민주당은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1930년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직전에 그 같은 혼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무슨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감탄사 같은 거 거의 안 하는데요. 저는 한국 쪽이 더 편하기 때문에 뭐 와우 막 이런 거 진짜 와우네요. 존 맥케인 전 그 상원 의원 딸이 뭐 공화당이잖아요. 오늘 한 말이 제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니까 예상이 애리조나주에서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한 2.8%포인트 차이로 마크 켈리 현 의원이 이길 것으로 하면은 지금 49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바다의 경우는 이번 주 토요일이나 돼야지 안다고 하니까 네바다는 공화당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9, 48? 또 무당파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조지아가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그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하원을 데이비킴 후보의 하원을 봤는데요. 데이비킴 후보가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상원이니까 표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아니죠. 네, 34지구잖아요. 여기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았냐면 지미 고메스 현 의원이 53%, 데이비킴 그 후보가 47%인데 개표를 43% 했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제보다 오늘 뭐 주식시장은 훨씬 그 안정적이니까 아마 뭐 바로 그 어떠한 그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회복으로 돌아갈 것 같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미 전국에서 가장 신경을 썼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시건과 캘리포니아와 버몬트주는 낙태를 어떤 형태로든 뭐 헌법을 수정하던 낙태를 보호하는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켄터키주에서 헌법에서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 것. 그 캔사스에서 지난번에 거부했었던 것. 그러니까 강하게 낙태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켄터키주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많습니다. 52%대 47%니까 90% 개표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몬타나에서도 역시 비슷한,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낙태한 그 태아를 사람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그렇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게 52.4%대 47.6%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태에 대해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연방 대법원이 뭔가를 판결을 하고 나서 분노했었던 것이 투표에서 나오기는 한 것 같고요. 또 메릴랜드주와 미주리주는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화하는 것 통과시켰고, 워싱턴 DC의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됐습니다. 네, 하루에 집계되기는 너무 많은 투표가 있었고,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장 개표가 뭐 한꺼번에 딱 모아놨다가 하려고 하는지 아직 거북이 걸음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의 레드 웨이브가 없었고, 민주당의 블루 디펜스가 방어가 강했고, 트럼프 졌고, 바이든 이겼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존 맥케인 전 연방 상원의원 그 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안 갔었던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딸인 메간 맥케인이 이 중간 선거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그 관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랑 연결시키는 거겠죠. 정치 관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이 돼야지 된다. 존 맥케인의 딸 메건 맥케인이 한 얘기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